굳이 어렵게 발성 하나하나를 더 터득하지 않아도 나만의 자연스러운 발성과 목소리를 손쉽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꼭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노래는 배로 불러야 된다. 목을 조지 말고 불러야 된다. 두성을 써야 된다. 등등. 특히 그 중에서 목을 조지 않고 불러야 제대로 노래가 불러진다는데 대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목을 조아서 부르는 거고 어떻게 해야 목을 안 조아서 부르는 것이며 내가 지금 내는 소리는 목을 조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목을 안 조우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목을 왜 조으면 안 된다는 건지 등등 실제로는 도통 다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조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부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고 목조임 소리에 대해서 감을 잡게 도와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신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소리가 배에서부터 난다, 가슴에서부터 난다, 누구는 발끝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온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명백히 소리의 근원이 되는 공기의 흐름은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무조건 흉곽, 즉 가슴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흉곽이 조여지면 공기가 나가고 흉곽이 확장되면 공기가 들어오고 다만 배에 힘이 들어간다, 발끝까지 힘을 쓴다는 건 공기 흐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발끝까지의 모든 근육에 적절히 균형 잡힌 힘이 들어가면 흉곽을 조이고 특히 횡격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 올려서 폐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지속적으로 공기를 위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은 물론 발끝까지 힘을 주어서 부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공기는 기도 후두라는 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 후두 안에 있는 성대라는 조직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후두는 숨을 쉬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데 숨을 쉴 때는 성대를 최대한 양쪽으로 벌려서 공간을 넓혀줘야 더 많은 공기가 출입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숨을 쉴 수 있고요. 반대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양쪽 성대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공기가 지나가야 제대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쪽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성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 그대로 소리를 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빠져버립니다. 양쪽 성대가 닫힌 채로 공기가 지나갈 때 닫혀있는 틈 사이로 억지로 공기가 밀려나가니까 그 밀려나가는 힘에 의해 양쪽 성대가 자연스럽게 파다다다닥 떨리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대라고 하는 건 양 성대가 만나는 앞쪽 꼭지점에는 갑상연골이라는 연골에 붙어 있고요. 참고로 이 갑상연골 바로 앞이 여기 울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 성대의 양 끝은 두 개의 피혈연골이라는 연골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피혈연골을 양쪽으로 당겼다가 붙였다가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힘이 모자라서 성대가 덜 붙은 채 소리를 내면 소리가 힘없이 흩어지게 되거나 떨리고 흔들리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게 붙여버리면 성대가 너무 강하게 쪼여지죠. 같은 진동을 만들어내려면 불필요하게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목조임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벌어지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조여지지는 않게 적절한 힘으로 성대가 딱 잘 붙어있는 상태에서 과하지 않은 힘으로 발생한 진동이
위로 올라가서 얼굴 공간에서 강하게 위로 때려져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진동 발생 시점부터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도리어 아래 위쪽 컨트롤에서부터 힘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면서 소리는 오히려 더 왜곡되고 성대는 더 과하게 소모되는 결과만 발생해 버리기에 목조임을 조심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기만 하지만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예시로 감만 잡을 수 있는 요령 정도는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몸을 딱 꼿꼿이 펴시고 몸에 힘을 다 뺍니다. 자세를 꼿꼿이 유지한 상태에서 가볍게 한숨을 쉬듯이 소리를 정말 가볍게만 뱉어보세요. 이렇게요. 하. 이때 주의할 거는 너무 소리가 뭉쳐지지도 않아야 하고요. 이렇게 새버리는 느낌이 나서도 안 돼요. 너무 새버리면 성대가 벌어져 있는 거고요. 소리를 내는데 하! 이건 이미 뭉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힘만큼 한숨 쉬듯이 하.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는데도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빠지면 이미 목이 조일 징조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리핏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숨을 쉰다 생각했을 때 하. 대충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힘이 빠진 거는 하. 이거 너무 힘이 들어간 거는 하. 이거 뭉쳐진 거. 자연스럽게 살짝 소리가 스며드는 정도로 감을 잡으시고 하 라고 길게 빼보시면 뭔가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채 소리가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느낌 정도는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소리를 자연스럽게 중간에서 잡아서 연결시켜 보면 바로 감이 잡혀요. 이렇게요. 하. 이게 한숨이잖아요. 이 중간에서 소리로 만듭니다. 하. 뱉어보시면 목이 편안하게 별 느낌조차 안 드는 상태로 소리가 저절로 힘이 실린 듯이 편안하게 쭉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게 목조임이 없이 가벼운 성대 접지로 나는 소리구나. 이게 사실상은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였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으신 후에 그 소리와 비교를 해서 너무 과하게 커지는 목소리 혹은 힘이 실린 목소리를 비교해 가면서 소리를 내보시면 알게 모르게 목이 조인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감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기초만 잡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음을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모음도 하, 해, 히, 호, 후 바꿔보고 자음도 자연스럽게 바꿔보고 소리를 질러도 보고 그러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기초 발성을 잡아가면 굳이 어렵게 발성 하나하나를 더 터득하지 않아도 나만의 자연스러운 발성과 목소리를 손쉽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조이란 무엇인가와 어떻게 발성을 해야 목이 조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